몇 달 뒤 혹은 몇 년 뒤를 내다보고 나아갈 때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 김민재는 눈앞만 본다.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선수가 모여있는 바이에른 뮌헨에 온 이상 매 걸음이 도전이다. 독일 뮌헨의 호텔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김민재와 나눈 대화는 세 팀에서 경쟁하는 각오로 넘어갔다. 김민재는 독일 프로축구 역사상 이적률 3위, 아시아 축구 역사상 1위인 몸값 5천만 유로를 기록했다. 하지만 기존 센터백 듀오 마테이스 더리우트와 다이오 우프메카노도 비슷한 몸값인데다 건강한 채로 시즌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김민재가 무혈 입성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니다. 외부에서는 곧 주전 자리를 꿰찰 거라 전망하지만 스스로 좀 더 엄격한 기준을 세운 김민재는 그 어떤 장담도 하지 못했다.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은 눈앞의 훈련에 최선을 다하는 것뿐이다. 김민재의 엄격한 자기평가는 곧 효과적인 동기부여 수단이기도 했다. 이렇게 홀프라이즈 3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에른은 우승하지 못하는 게 어색한 팀입니다. 전북 이후로 이런 팀에 소속되는 건 두 번째인데요. 그래서 이번 시즌 목표를 뭐라고 하셨더라? 실제로도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니요. 실제로 이렇게 안 물어봤죠. 실제로 물어본 말투 한번 해보실 수 있나요? 아, 그거 너무 어려운데요. 알겠습니다. 네. 우승 2개 이상이라고 했죠. 리그에 더해서 컵 아니면 챔피언스리그. 그건 뭐예요? 배한성 씨입니까? 우승이 익숙한 팀은 동기부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기 쉬운데 아, 민재 이거 보지 마라. 너 손발 다 없어진다. 저 김민재는 못하면 큰일 난다가 꼭 해야지보다 더 큰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성공보다 실패가 더 무서운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성공하는 팀에서 해내지 못하는 게 더 문제죠. 네. 아, 바이에른에서는 그러니까 잘해야 본전이군요. 그런 건 없어요. 아닌가? 그렇죠. 죄송합니다. 제가 아니, 왜곡을 했네. 혀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인 것 같은데. 바이에른에서는 그러니까 잘해야 본전이군요. 그렇죠. 무조건 잘해야 돼요. 아마 엄청난 동기부여가 될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뛸 수 있다는 가정 하에. 네. 아, 참 그 언론들은 다들 이제 주전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 본인만 또 그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그것부터 생각한다니까요. 뛰기도 안 하는데 뛸 것처럼 말할 수는 없잖아요. 네. 토마스 투엘 감독은 그 구자철 박주호 선수가 이미 겪어봤는데요. 박주호 선수는 또 김민재 선수와 여기도 친분이 두텁습니다. 어떤 조언은 없었나요? 저 김민재 이적 과정에서 어느 팀으로 가면 좋을지 물어봤어요. 저 김민재. 네. 사람들이 뭐 누군지 모를 것 같아요. 네. 근데 형들이 다 제 생각과 똑같이 감독이 원하는 팀으로 가라고 말을 해줬어요. 네. 물론 감독들이 접촉해 와서 비디오 미팅을 하고 그런 일이 있긴 있죠. 네. 그 중에는 말 그대로 접촉만 하고 이적 이야기는 안 할 때도 많기 때문에 말의 내용이 아니라 날 원한다는 느낌만 전달받곤 하는데 네. 비디오를 녹화해서 지인에게 공유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니 최종 선택은 온전히 제 몫이죠. 네, 말씀대로 감독들이 접촉해온 거는 아무도 모르게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반면에 주제 무리뉴 현 AS 로마 감독 같은 경우에는 김민재와 영상 통화를 여러 번 했는데 토트넘이 안 사줬다라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재밌죠? 그렇게 공개적으로 말해주는 게 선수로서는 좋은 일이고요. 물론 저보다는 토트넘 구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싶으셨던 것 같지만 어떤 맥락이든 언급해주는 것은 저한테 고마운 일이죠. 아, 네. 형들 얘기로 돌아가면 형들이 투엘 감독에 대해서 조언해준 거는 없었습니까? 해줬죠. 사람으로서도 감독으로서도 좋다고 또 어떤 스타일인지도 얘기를 했어요. 저는 뭐 주호 형한테 워낙 많이 물어보니까 네. 박주호 선수는 분데스리가 해설을 또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김민재 선수 경기를 해설하게 되는데 그냥 선배가 아니고 친한 선배라서 좀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전 제가 할 줄 알았는데 박주호 선수가 왔습니다. 김민재는 주호 형이 저를 마냥 좋게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오글거립니까? 네? 아, 저는 이걸 진짜 한 사람이니까 네,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실수를 하면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고 칭찬하면 감싸주는 것처럼 들릴까 봐 오히려 부담될 것 같아요. 근데 알아서 잘 하시겠죠. 말도 잘하고 예능도 잘 하시니까. 아, 그럼요. 네, 슈퍼맨인데. 자, 어쩌다 보니까 예전에는 독일 서부에 한국 선수가 몰려 있었는데 요즘에는 다들 남부에 좀 모여 있습니다. 해외 진출후에 한국 선수와 가까이서 뛴 적이 없었거든요. 김민재 선수는. 네. 자, 첫 코리안 더비를 하게 되는데 1년에 4번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죠. 시즌 중 여유가 있으면 만나서 밥도 먹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돼서 좋습니다. 코리안 더비를 뛴다는 가정을 해야 가능하겠지만요. 계속 이렇게 가정을 많이 하는 네. 저 김민재. 자, 모두 주전으로 뛰어서 4번 다 만나면 좋겠어요. 단 저희 팀이 이겨야겠지만 말이죠. 네. 자, 분데스리가에서 만난 공격수들이 많은데 좀 조사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 김민재는 시즌 전에 물론 경기 준비할 때도 공격수 분석은 잘 안 하는 편입니다. 오히려 선수 특성에 집착하면 집중력이 깨지거든요. 훈련에서도 오시멘에게 너무 집착을 하면 집중이 힘들더라고요. 또 공격수에게는 하이라이트에 드러나지 않는 특징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헷갈릴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나폴리 시절에 경기 직전 라흐마니한테 선수 어때? 물어보기만 하고 그 뒤에는 자신에게 맡깁니다.
상대 스트라이커와 오른쪽 윙어의 특성 정도만 간단하게 알고 들어가요. 최소한의 특성을 알아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그 선수가 아주 빠른데 제가 속도로 이겨먹으려고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만 준비합니다. 자, 아직 바이에른 동료들과 이제 훈련을 많이 해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같이 차보고 느낀 점이 있습니까? 뭘 느끼기에는 볼 돌리기 정도만 해서 선수들이 100%를 쏟아내는 운동이 아니었고, 게다가 저는 조커만 했기 때문에, 깍두기만 했기 때문에 부딪힐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볼 차는 걸 보면 선수들 딱 다 능력이 있죠. 네, 보통 나간 선수의 자리를 그대로 새로운 선수가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뭐 라커룸에 자리를 받는다거나. 네, 리카 헤르난데스가 쓰던 주차 자리는 저 김민재가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팀 내 입지는 물려받을 수가 없었던 게, 리카가 지난 시즌에 부상이 많았어요. 주전은 덜리우트와 우파메카노가 했었고요. 리카의 자리를 이어받는다고 하기가 좀 못하죠. 작년 나폴리는 주전 센터백이 나가고 제가 들어간 거였기 때문에 이번에는 찐 경쟁입니다. 상대 선수는 분석을 안 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내 동료는 분석을 하고 왔습니까? 아니요. 왜냐면 자신감 떨어질 것 같아서요. 하이라이트는 봤습니다. 저와 어떻게 다른지 궁금해서. 네, 그 더리우트가 데뷔했을 때 국내 기사에서는 네덜란드의 김민재라고 얘기를 좀 했거든요. 근데 이제 몇 년 지나고 나서 보니까 둘이 별로 비슷하진 않습니다. 스타일은 비슷한 면이 별로 없어요. 오히려 우파메카노와 저 김민재가 조금 비슷하죠. 그래도 다른 점이 더 많아요. 그 씹덕 애니메이션 주인공들이 꼭 그렇게 왔다시 여러분 헷갈리실까봐. 더리우트는 이제 데뷔 당시에 다른 거보다 체형이나 생긴 게 김민재 선수와 비슷해가지고 그랬던 건데. 실제로 보니까 더리우트 잘생겼던데 그런 말씀을? 덩치도 저 김민재보다 좋고요. 체형이야 저도 전북에 있을 때는 90kg씩 나가고 했으니까 뭐 그런 말씀에서 비슷하다고 한 걸로 알아듣겠습니다. 네. 자, 아직 이 도시를 얼마 안 겪어봤지만 뮌헨의 인상이 좋으신 것 같아요. 저한테 계속 여기 좋지 않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도시도 깨끗하고 조용하고 살기 좋아 보이지 않나요? 아이 키우기에도 좋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한인마트랑 한식당도 있고요. 나폴리는 거의 없었잖아요. 없었죠. 여기는 엄청 많아요. 지도앱에 코리안 레스토랑이라고 치면 엄청 나옵니다. 네, 뮌헨은 한국 사람들이 많이 오는 관광지가 아닌데요. 하지만 이강인 선수 보러 마요르카까지 갔던 걸 생각하면 이제 뮌헨도 많이 오지 않을까. 많이 와주시면 좋죠. 그런데 강인이랑 저 김민재는 다르죠. 일단 강인이가 인기가 더 많고 받은 탤런트가 다른데요. 근데 와주시면 저도 팬들께 해드릴 수 있는 건 최대한 하겠습니다. 뭐 이강인 선수가 여성 팬을 잡았다 치면 이제 김민재 선수가 남성 팬을 또 이렇게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에이전트가 옆에서 김민재 선수한테 조언하는 걸 옆에서 제가 들었는데요. 바이에른 이제 우승을 꼭 해야 되는 팀에 왔으니까 앞으로는 이제 나폴리 때처럼 시즌 막판에 퍼지지 말고 막판까지 상태를 조절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저는 뭐 그 생각하기엔 좀 이릅니다. 일단 경기를 뛰어야죠. 기대감을 낮춰드리려고 하는 멘트가 아니고 진짜 첫 경기부터 뛸 수 있는지를 먼저 생각을 해야죠. 그래서 올해는 뭐 그동안 늘 세웠던 장기적인 목표도 이제 안 세우고 가는 거군요. 네, 일단 5경기 정도 뛸 수 있다면 그때 세우려고 합니다. 이제 이탈리아에서는 스페이스 개인상이 있었는데 독일은 없거든요. 하지만 이제 여기서는 키커 랑리스트라는 게 있는데 뭔지 압니까? 이러면서 제가 설명을 해줬습니다. 네. 지금 저에게는 의식할 여유가 없는 얘기고요.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네. 자, 인터뷰 내내 동기부여 얘기를 엄청 했는데 결국 마무리 질문도 좀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경기장 안에서 동기부여 요소를 다 얘기했고요. 경기장 밖에도 동기부여 요소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가족이죠. 이사를 했으니까 새 환경에 적응하는 것도 도와줘야 되고요. 아니다. 제가 주는 것보다 받는 게 많아요. 1년마다 새 환경에 가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야 뭐 팀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생활을 하니까 오히려 적응이 편한데, 와이프하고 아이는 새로운 나라에서 생활을 새로 꾸려야 되니까 고충이 클 거예요. 그 와중에도 저를 늘 도와주니까 고맙죠. 네. 자, 부모님이 이제 경상도 분들이고 무뚝뚝하신 것 같더라고요. 평소에 칭찬이나 감정 표현 안 하시는 것 같고요. 하지만 나폴리의 우승 파티는 현장에서 또 함께 하셨는데 그때는 뭐라고 하셨나요? 원래 그런 말씀 잘 안 하시는데 대단하다, 대견하다 이런 말씀을 저 김민재에게 해주셨습니다. 네. 이우영 아나운서가 채팅창에서 힘내라고 용어해 주셨는데 감사하고요. 제가 이게 뭐랑 비슷해서 씹던 느낌이 난다고 생각했는지 알았습니다. 이게 버튜버 같은 느낌이네요. 그래요? 네, 버튜버가 이런 거잖아요. 나 버튜버 재능 있습니까? 해보시죠. 네.